동해안 종주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진지하게 각오를 다져봅니다. 아 깜짝이야. 어제 강릉까지 달려왔고 경포해변 인증센터는 조금만 가면 돼서 가볍게 몸풀기 하듯 인증센터로 향합니다. 전방에는 공사 구간이 있어서 도로도 일부 통제되고 좁고 오가는 트럭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목해변 카페거리를 지나 경포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인증도장을 찍기 전에 근처에 멋진 오션뷰를 보며 소나무 숲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여 가보기로 합니다. 정신을 맑게 해주는 새소리는 덤입니다. 일단 샌드위치는 비닐만 벗겨 엎어 놓습니다. 삼각김밥 드실 때 김이 비닐에 껴 못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가운데 경계선 줄을 당겨 비닐을 가르고 한쪽 비닐 끝을 김이 딸려오지 않게 살짝 빼주고 그대로 김밥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비닐을 김이 딸려오지 않게 살짝 빼주고 먹으면 김이 잘리지 않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약 118km를 달려야 하는 여정입니다. 어제만큼 힘든 오르막 없이 대체로 완만한 코스가 많기 때문에 동해안 종주 마지막 날은 조금 여유 있게 즐기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경포해변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네모 도장을 찍은 이후에 인증 도장은 미련 없이 대충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찍습니다. 동해안 종주 17개의 인증센터 중 이제 6곳의 인증센터만 인증이 남았습니다. 다음 인증센터는 이곳에서 18km 떨어진 직영공원 인증센터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릉과 속초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 라이딩 하시게 되면 많이 복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평일로 일정을 잡으시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강릉부터 조금 바뀐 풍경이 있다면 그 전까지는 어촌마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어필을 오르곤 했는데, 이곳에서부터는 작은 어촌마을은 거의 보이지 않고 넓게 펼쳐진 해수욕장을 따라 달리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공도길과 분리되어 만들어진 곳이 많았고 크게 끊기지 않아서 고성 가는 길까지 길이 많이 헷갈리는 구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이렇게 소나무 숲 사이로 산책로 겸 자전거 길이 멋지게 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에 자전거 영상으로 처음 업로드를 했던 영상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라이딩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때 달리고 4년 만에 처음 달리는 길이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소나무 숲을 지나 조금 더 가다 보면 영진교라는 도로폭이 아주 좁은 길을 가게 되는데,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어서 가까스로 비켜드리긴 했지만 속으로는 역주행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고 보니 자전거 길이 양방향 통행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서 마주오는 자전거를 보시더라도 역주행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양보하며 안전하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영진해변이라는 곳인데, 해변 이름은 생소했지만 파도도 잔잔하고 백사장도 깨끗하니 예뻤습니다. 그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달리다 보면 저도 예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촬영지가 나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라는 대사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훤칠하고 멋진 공윤님과 깜찍 발랄한 김고은, 깜짝이야, 도깨비 촬영지입니다. 벌써 8년 전 드라마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면 주문진 수산시장을 지나게 됩니다. 신선한 수산물과 건어물 등을 팔고 회도 드실 수 있는 곳이라 동해로 여행 오신다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일차 강릉에서 고성 가는 길은 복잡한 구간이 딱히 없어서 바닥에 자전거길 표시만 잘 보고 가시면 길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풍경을 어느 정도 즐기고 감상하며 달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날 하루 종일 어필만 올랐던 걸 생각하면
오늘은 정말 평화롭고 여유있고 관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소돌해변이라는 곳인데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주변의 상업지역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의 발길이 많지 않아 유명한 해수욕장보다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보며 한참 달리다 보면 모처럼 다리 하나가 나오고 짧은 다리를 건너가면 다시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가 나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필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며 전날 어필 대잔치의 악몽에서 아직 깨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은 사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도 편안하게 양양에 진입하게 되고 곧 직영공원 인증센터가 나옵니다. 인증도장을 찍는 사이 자전거로 함께 종주를 하고 계시는 부부 라이더님이 도착하셨는데 인천에서 부산까지 찍고 바로 부산에서 고성으로 향하는 동해안 종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이 종주를 시작한 지 8일차라고 하셨는데 전날 어필 코스에서 무척 힘들었던 터라 혹시 그 코스는 어떻게 잘 지나오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쪽보다 이쪽이 나아요. 동해안. 동해안이 훨씬 낫네 저기. 그래요? 네. 저 울진부터 여기 삼척 넘어올 때까지 좀 힘들던데. 네? 울진부터 삼척으로 넘어오는 길이 넘어오는데 예, 또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는데 바다도 없고 안 보이고 잘.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 재밌잖아요. 하루에 몇 놀랍게도 재밌었다고 하십니다. 100km 많이 타. 순간 제 자신이 자꾸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정말 힘들지 않으셨던 건지 확인 사살해 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100km씩 어필도 많은데. 어필이 그냥 있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같이 또 함께 하시니까 그런 애써 혼자 달렸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라 자신을 합리화해 봅니다. 뭐냐면 그냥 스무스하게 좀 이렇게 원만한 어필이어서 좀 길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 조심히 또 뵐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무서우신 분들인 것 같아 서둘러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즐기면서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증센터는 동호해변 인증센터이고 이곳에서부터 약 23km 라이딩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변을 따라 한참 쭉 뻗은 길을 달리다 보면 모처럼 남해항이라는 항구를 경유하게 됩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수많은 배들과 이곳에서 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삶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항구의 모습은 자전거 여행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동해바다 하면 보통 강릉 속초만 생각했는데 자전거 타면서 곳곳에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어 나중에 동해바다를 놀러가게 된다면 이런 여유 있는 곳을 찾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바다를 벗어나 공도길 옆 자전거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공도길과 잘 분리되어 있고 길이 좋아서 역시 라이딩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변가 쪽으로 진입하여 가다 보니 서핑 성지답게 멀리 바다에서 서핑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0km 정도를 달리니 갈증도 나고 기온도 높아져서 음료수를 한잔하며 조금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이곳은 동산항 해수욕장인데 야영장도 함께 있는 해변이었습니다. 한적하고 좋았는데 아쉬운 건 큰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번 여정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여유있게 음료수 한잔 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길래 길을 재촉하면서 갔는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앞만 보며 달려온 제 자신이 살짝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은 여정에서라도 더 눈에 담고 즐기며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데 모처럼 언덕길이 나옵니다. 언덕길을 올라 마을을 지나면 한적한 자전거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바다를 벗어나 종종 달리는 이런 길도 심심치 않아 좋았습니다. 그렇게 산을 끼고 자리 잡은 마을로 접어들어 재밌다 하며 달리던 중 무시무시한 언덕을 보게 됩니다. 웬만한 어필이면 제가 오르려고 할 텐데 이 언덕은 그 모르막이라고 표지판이 있을 정도로 노면도 좋지 않고
경사도도 장난 아닙니다. 카메라에는 다 담기지 않는데 애초에 탈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 구간은 끌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클릿 말발굽 소리만 들어보아도 어느 정도 경사도인지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구불구불한 길을 신나게 달리면 공도길로 합류하고 이렇게 다운힐을 내려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왼쪽에 자전거 길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긴가? 저는 다시 만나는 길인 줄 알고 일부러 오르막을 피해 가려고 삼거리를 건너서 갔는데 결국 다시 길을 건너 합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합류해서 가다 보면 숲길로 이어진 자전거 길이 나옵니다. 영덕에서 울진까지는 파도도 거세고 뭔가 터프한 느낌의 풍경과 길이었다면 강릉에서 고성 가는 길은 잔잔하고 섬세하고 감성적인 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동을 위해 만들어 놓은 다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를 타듯 재미난 길을 지나오니 38선 휴게소라는 곳을 지나게 되고 조금 더 가니 거리에 온통 서핑으로 가득한 하프를 지나게 됩니다. 길의 끝에서 좌측으로 가면 마을에 있는 벽에는 한국 전쟁 당시 상황을 묘사한 듯한 벽화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와 공도 옆 자전거 길로 진입하면 이제 속초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파른 오르막 없이 대체로 평지길 위주라 어려움 없이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도길을 지나 마을로 진입하여 가다 보면 하조대에 도착합니다. 바다 곳곳에 모래가 좀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주변에서는 미끄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조대 끝자락쯤 와서 하얀 모래사장 위에서 자전거 사진 하나 기념으로 찍어야 할 것 같아 헬멧을 깔고 사진을 찍었는데 클릿 슈즈에 들어가는 모래를 털 각오쯤은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털려서 애먹었습니다. 하조대를 벗어나 달리다 보면 또 한 번 소나무 숲길을 달리며 힐링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동해안 종주 첫째 날과 둘째 날 영상을 올린 뒤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주와 동해안 종주 중 무엇이 더 힘드냐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게 다녀오신 분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국토종주 4박 5일과 동해안 종주 2박 3일 기준으로 같은 초여름 날씨에 라이딩을 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어필 구간을 우회하지 않고 간다는 전제 하에 국토종주가 조금 더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거리도 길고 일정 자체가 길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누적되기도 합니다. 동해안 종주 이튿날 코스가 힘들긴 했지만 딱 하루만 그렇게 힘든 거니 그래도 견딜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동해안 종주 이튿날과 같은 코스로 3일 연속 간다면 동해안 종주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국토종주보다 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 두 곳 모두 가보신 분들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그 이유와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동호해변이 나오고 동호해변에서 나지막한 오르막을 조금 오르다 보면 동호해변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인증도장을 찍고 인증센터에서 바라본 동호해변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한 장 찍고 다음 인증센터인 연금정 인증센터를 향해 갑니다. 이곳에서 연금정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22km입니다. 동호해변 인증센터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만에 어필이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틀 동안 성실하게 동해안 종주에 임해 오셨다면 이런 오르막쯤은 전기자전거 탄 것 마냥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어필도 올랐겠다 밥값을 했으니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강원도 지역만 있는 것 같은데 가는 길에 밥집이 많지 않아서 막국수가 유명한 집으로 가 국물이 시원한 육개장을 시켰습니다. 전날 본의 아니게 국수만 먹어서 밥이 땡겼습니다. 주변을 대충 둘러보니 육개장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무더위에 지칠 때 육개장처럼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술도 안 마셨는데 속이 풀리는 느낌도 들고 편안하니 좋습니다. 사실 찬 음식이 몸에 좋은 건 아니기도 하고 특히 더운 날 찬 음식은 몸에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드셔야겠습니다. 건더기를 건져서 먹다가 어느 정도 먹고 나서 밥을 말아 먹습니다. 온갖 것들이 알차게 들어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채우는 데는 탁월한 메뉴였습니다. 밥도 든든히 먹었으니 힘차게 다시 속초 방향으로 달립니다. 이곳도 자전거 도로가 깔끔하고 한적해서 달리기 좋았습니다. 가는 길에 양양 남대천을 건너는 낙산대교 위에서 바라본 풍경이 독특해 사진도 찍어봅니다. 셋째 날 강릉에서 고성까지 코스는 생각보다 단조로운 편이라 3일간의 여정 중 가장 길 찾는 스트레스가 적었습니다. 공도 구간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대부분 되어 있어서 대체로 안심하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나지막한 어필이 나오지만 이 정도면 아까 먹은 육개장을 다 소화시키기에도 부족한 얕은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공덕길을 달리다 정암해수욕장으로 합류하여 쭉 뻗은 데크길을 달립니다. 바다색도 너무 예뻤고 데크길을 달리며 보여지는 풍경이 외국에 온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동해안을 달리면서 정말 우리나라 동해바다는 지역마다 고유의 색깔과 특색이 다 다르고 어느 곳 하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걸 직접 달리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처럼 너무 빠르지도 걷는 것처럼 너무 느리지도 않은 자전거 여행의 특별한 경험은 세상이 준비한 선물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에 한껏 취해 달리다 보면 물치천을 건너는 물치교를 건너게 됩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이제 속초로 진입하게 됩니다. 속초에 들어서면 황금 연어상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물이 깨끗해서 물속도 투명하게 다 보였습니다. 동그란 형태로 위치를 하고 있는 대포항도 지납니다. 그렇게 다시 공덕길 쪽으로 이어진 길을 가게 되는데 구간은 짧지만 조금 경사도가 가파른 언덕을 오르게 되고 다시 시원한 다운힐과 함께 속초 중심가를 향해 달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곳에는 대관람차가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초속 해수욕장입니다. 뭐야 이거?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낭만 넘치는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멋지게 셀카도 찍어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여유 있는 풍경도 보며 잠시 쉬다가 대관람차 배경으로 자전거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속초 해수욕장 주변은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펼쳐진 길을 가다가 설악대교를 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설악대교 방향으로 꺾어 가야 합니다. 설악대교를 오르는 길은 좀 긴 편이고 생각보다 경사도도 있습니다. 설악대교를 올라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금강대교로 이어진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곳으로 건너 금강대교를 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두 다리를 건너 연금정을 향해 라이딩합니다. 저 멀리 연금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금정은 아래 바위와 암벽에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검은 고의 울음소리가 난다고 하여 연금정이라고 불리는데, 오는 길에 잔잔해 보였던 파도가 무색하게 이곳 연금정에서는 유독 세차게 파도가 몰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금정 인증센터는 연금정 주변에 있지 않고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커브를 돌아 연금정 등대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금정 인증센터 인증을 완료하고 이제 남은 인증센터는 단 3개. 다음으로 가야 하는 인증센터는 봉포해변 인증센터이고 이곳에서 거리는 약 5.4km 떨어져 있습니다. 인증센터를 빠져나와 큰 공도길로 나오면 바로 길게 뻗은 오르막 구간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매끄럽게 달려온 길에 비하면 상태는 노후화된 느낌이지만 오르는데 크게 힘든 부분은 없었습니다. 언덕 정상에 오르니 이제부터는 고성에 진입하게 됩니다. 길은 좁고 울퉁불퉁하지만 나름 달리는 재미는 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장시간 달리게 되면 특히 손목과 팔꿈치, 어깨 등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쉬면서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좁은 구간을 달리다 보면 우측으로 꺾어 이어진 길로 가야 하는데 가다 보니 애매하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일단 샛길을 찾아 다시 진입하기는 했는데 이쪽 부분이 공사 중이라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기억으로는 촬영 시점으로부터 2주 정도 후에 공사가 끝나는 걸로 공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문제없이 통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샛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도로 우회하여 공사 구간을 피해 다시 진입했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가면 좌측에 화단 뒤에 숨어있는 봉포해변 인증센터가 나옵니다. 옆에 있는 카페와 빨간색 포인트가 깔맞춤되어 살짝 이국적인 느낌도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증도장은 이제 잉크만 찍혀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대충 찍습니다. 옆에 서핑을 즐기는 청년이 있어서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인증센터를 향해 출발합니다. 다음 인증센터는 북천 철교 인증센터이고 거리는 약 26km입니다. 출발하고 조금 가다 보면 좌측으로 꺾어 시내길로 빠집니다. 그동안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청간정까지는 차가 빨리 달리는 공도 구간에서 함께 달리게 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청간정에 도착하니 운치 있는 데크길을 타고 해변길로 향합니다. 이제부터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대체로 한적한 길이 나옵니다. 이곳은 아야진 해변인데 알록달록 세워놓은 돌들 덕분인지 달리면서 바라본 바다는 감성 터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살짝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푸른 나무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정표가 나오고 간성 방향을 따라 우측으로 갑니다.
순식간에 전혀 다른 풍경들을 마주하니 달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바다를 보며 달린 지 어느덧 3일째이고 오늘이 그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조금 더 천천히 달리며 바다를 눈에 담아봅니다. 셋째 날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어서 더위를 쫓기 위해 머리에 물을 자주 부으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저 멀리 바다 위에 하얀색 바위가 있는데 저곳이 백도라고 합니다. 백도를 지나고 나면 모처럼 쭉 뻗은 길을 한동안 달리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중간에 차단봉이 세워져 있어서 길이 좁다 보니 뒤에 차가 올까봐 쫄리면서 아니 바짝 긴장하면서 달렸는데 다행히 지나는 동안 차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면 좌측에 아주 좁은 길로 이어지고 갑자기 분위기 뒷골목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동해안 자전거길 이정표와 함께 송지호 호수 이정표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송지호 호수에 있는 자전거길이 운치가 있어 기억에 남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성 쪽에 놀러와서 겸사겸사 송지호 호수를 자전거 타고 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수를 계속 달리려면 좌측으로 가야 하고 아쉽게도 우측으로 빠져서 달려야 했는데 이 길도 멋있습니다. 마을의 농가밭을 지나 가다 보니 왠지 앞에 산이 하나 있는 게 저거 넘어가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자비로운 동해안 종주 3일차 코스는 친절하게 우측 이정표를 선사해 산은 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줍니다. 길 자체도 복잡하지 않고 곳곳에 꺾이는 이정표도 잘 되어 있어 길 찾기는 수월했습니다. 앞으로 30km 정도 더 가야 하는데 슬슬 몸도 지치고 힘들어서 간단히 몸을 풀며 간식을 먹고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한적했던 길은 더 한적해집니다. 길도 공도 위주로 달리게 되는데 대부분 그냥 쭉 뻗어 있는 길이 많습니다. 예쁘게 색칠된 풍력발전기를 지나고 조금만 더 가면 평화누리길이라는 표시가 보이고 이곳부터는 북한하고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 때문인지 괜히 기분도 묘했습니다. 그렇게 한적하다 못해 살짝 적막한 길을 따라 북천철교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아이고야. 이제 이번 동해안 종주도 인증센터 한 곳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하나 남았다. 남은 인증센터는 최종 목적지인 통일전망대 인증센터입니다. 이곳에서 통일전망대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29km입니다. 앞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었는데 그 사이로 들어가서 달리는 건가 하는 내심 기대가 있었지만 아쉽게 옆쪽 길로 달립니다. 해변 옆 소나무 숲이라 그런지 바람이 꽤나 시원했습니다. 아기자기한 길을 따라 가다 보니 참새들도 함께 달려줍니다. 바람은 계속 불긴 했지만 기온 탓인지 후덥지근했습니다. 인적이 드물어 마을을 지나는데도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끔 해안도로 절벽 옆을 달리며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은 어찌나 시원한지 한기 때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오, 엄청 시원해. 오. 길은 완만하고 한적하니 좋은데
사실 이렇다 할 어필이 없다 보니 가슴 뛰며 페달링을 할 일이 없던 중 모처럼 반가운 어필이 나와줍니다. 거리는 약 800m 정도이고 경사도는 4에서 7%입니다. 이 어필이 오늘 달리는 구간 중 유일하게 높은 어필입니다. 더위에 체력은 바닥났지만 모처럼 힘을 내어 달릴 수 있는 어필이 나오니 무료함이 조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시원한 다운힐을 내려오면 통일전망대 이정표가 보이고 우측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잔잔한 호수가 나오는데 이곳은 화진포라는 곳입니다. 이곳 풍경도 손에 꼽을 만큼 평화롭고 멋졌습니다. 지나다니는 차도 없는 곳으로 모아 북단 끝자락에 거의 다 와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번 여행도 서서히 끝나간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다 보면 파란색 실선이 앞으로 쭉 이어져서 헷갈렸는데 초도항 방면으로 꺾어가야 합니다. 모처럼 반가운 라이더님도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진항을 누비며 쭉 가다 보면 길이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마침 마을 어르신과 눈이 마주쳤고 아무 말씀도 없이 손으로 길을 가리켜 주셔서 단번에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입로에 모래가 많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끌바 했습니다. 조금 올라가서 보니 이 구간은 로드로는 타고 갈 수 없는 코스였습니다. 늘 그렇듯 화면보다 실제 경사가 더 가파릅니다. 이렇게 언덕 하나를 넘어 다음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데 저 멀리 금강산 콘도가 보입니다. 인증센터도 그 앞에서 조금만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해안 종주의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강산 콘도를 지나면 짧은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을 다 올라 우측으로 통일전망대 민통선 외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끝났다. 해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처음 영덕에 도착해서 바닷바람 맞으며 셀 수 없는 어필과 다운힐을 달린 게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맞구나. 아무튼 2박 3일 동안 수많은 지역과 사람과 삶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걸 보고 느낀 제가 있었습니다. 기쁨의 세레머니로 동해안 종주의 마지막을 장식해봅니다. 아까 오는 길에 지났던 금강산 콘도에서 1박을 할 예정이라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한식 뷔페집을 갔습니다. 저녁 8시쯤 정리를 하고 계셔서 반찬이 많지는 않았는데 근처에 식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처럼 식사를 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해서 영업 마감 시간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동해안 종주 여정이 앞으로 동해안 종주를 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이 많이 미흡하고 부족함에도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여정을 기대하며 동해안 종주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